이건 사야 돼. 사야 된다고. 안녕하세요. 역TV입니다. 오늘은 5.16 군사정변의 뒷배경에 대해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16은 군부가 나라를 뒤엎은 사건입니다. 당연히 이를 주도하는 것은 군의 핵심 지휘관인 장교들이죠. 즉 5.16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대한민국 장교 또 군이라는 집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군이라는 조직이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한 사건은 당연히 1950년의 한국전쟁과 1953년의 정전협정, 그리고 같은 53년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역시 대한민국의 근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물, 이승만이 있습니다. 이승만은 전쟁을 멈추고 나서 대대적인 군의 개편과 증강을 이룹니다. 이것은 사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가려진 이승만의 진정한 업적인데, 이승만은 미국을 집요하게 설득했고 자신과 친하다 못해 거의 형제 같은 사이였던 미군 장성 벤플리트 등의 도움으로 미국의 지원을 받아 6.25 전쟁 발발 당시 10만 명의 8개 사단밖에 안 됐던 군을 1952년에 25만 명, 16개 사단으로 증원했고, 휴전 성립 후 1954년에는 70만 명, 2군 20개 사단으로 증원했습니다. 이것은 국군 전력의 비약적인 성장을 의미했고, 이를 관리하고 지휘하는 장교의 질적인 성장은 당시 대한민국의 필수적인 요소였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수많은 장병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지휘하기 위해 이승만이 체결한 1954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 미국의 군사 원조를 받아 위관급 장교를 중심으로 한미국 유학을 실시했습니다. 한국군 장교들의 도미 유학은 1960년까지 무려 10,000명이 넘어갔습니다. 한국군은 이 때문에 1960년대 초 가장 근대화적인 집단이었고, 인구가 3천만도 안 되던 시절 70여만 명에 가까운 구성원을 가진 군이라는 집단은 가장 강력한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을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냥 단순히 관광을 목적으로 해외 맛을 한번 보려고 나가는 것도 안 됐습니다. 해외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진 것은 1983년 1월 1일부터였고, 이전까지는 광복 이후 단순히 관광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여권 발급 자체가 불가했습니다. 이게 처음 풀린 게 1980년대 초반이고, 그나마도 처음에는 50세 이상 국민만 연 1회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관광 여권을 발급했습니다. 즉 이승만 정권과 장면 내각 시절에는 굉장히 극히 일부의 사업적 목적, 외교적 목적 혹은 아주 적은 국비 장학생, 해외 지원 유학생만이 외국물을 조금이나마 먹을 수 있었는데, 장교는 1960년대 초반만 해도 무려 12,000명이 미국의 지원으로 해외 교육을 받았죠. 일반적으로 국가의 지원이나 특수한 교육 우수생이 일반 외국 대학으로 유학을 직접 떠난 인원은 5년간 500명이 채 되지 않았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군 장교는 1만 명이 넘는 인원이 미국을 통해 선진 문물을 접하고 우수한 군사훈련과 함께 영어까지 배울 수 있었죠. 또한 1950년대 중반과 1960년대 초반은 공산주의라는 국가적 도전에 직면한 시기였고, 전쟁이 끝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군의 역할은 그 어떤 집단보다도 강력한 집단이었으며, 단순히 군권을 관리하는 집단이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력까지도 행사하는 집단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즉 간단하게 말해서 이 당시 1950에서 1960년대 군 장교란 이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중 엘리트이며, 그 위상과 역할이 다른 조직의 구성원들과 비교가 되질 않는 위치였다는 거죠. 문제는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이 엘리트 교육이 1950년대 초중반을 기점으로 초급 장교, 즉 위관급 장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군에 입대하면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소위, 중위, 대위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국군의 구성과 지휘체계는 굉장히 특수한 구성이었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이 이루어지고 불과 2년 만에 전면적인 전쟁, 한국전쟁 6.25를 겪었기 때문이죠. 단적인 예로 육군 참모총장 백선엽이 대한민국 최초로 사성장군 대장에 오를 때 1952년으로 그의 나이 불과 33세였습니다. 만으로 32세였죠. 그뿐 아니라 장교를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는 당시 대한민국 특성상 대령급에는 20대도 많았고, 장군 중에는 30대가 수두룩했습니다. 이들이 전쟁에서 실제로 활약하면서 정전협정 이후
군의 핵심으로 그대로 눌러 앉음으로써 대한민국은 사실 핵심 지휘관들이 많아봐야 30에서 40대였고 이는 위관급 장교 중 좀 늦게 임관한 사람들과 별로 나이차도 나지 않는 실정이었죠. 자, 군이란 조직의 특성상 장교는 진급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급이 하나가 올라갈 때마다 장교가 가지는 권한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장교는 군 내부에서 계속 버티거나 자신의 위치를 만들 수가 없죠. 그런데 30에서 40대의 선임 지휘관들이 핵심 보직을 차고 있고 천천히 진급하는 상황이니 철저한 엘리트 교육을 받고 능력이 출중한 위관급, 하위 연관급 장교들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죠. 전쟁이 없으니 무공을 세울 수도 없고요. 5.16은 장면 정부의 무능함과 4.19 이후 민중의 지지를 끌어모으지 못한 것이 굉장히 큰 이유지만 군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단적으로 설명하자면 5.16 이후 대한민국 1인자가 된 장도영 국방부 장관 겸 육군 참모총장의 나이는 불과 39세였습니다. 그런데 5.16의 핵심 참모였고 당시 5.16 군사혁명문을 작성하며 이후 대한민국 정치계 최고의 거물이 되는 김종필의 나이는 36세로 그의 계급은 중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사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육군 참모총장과 중령의 나이차가 3살이라는 것은 이 당시 계급 인플레이션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지금 같으면 39살은 사실 중령도 달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5.16에서 박정희를 따른 핵심 인물들은 굉장히 젊은 장교들이 많았습니다. 김종필, 김영욱, 정문순, 오치성, 김동완 같은 30대 장교들이 많았고 가장 먼저 한강다리를 건넌 해병대 준장 김용근은 36세로 김종필과 동갑이었습니다. 이 김종필을 비롯한 648기들은 30대로 일선 장군들과 나이가 거의 같습니다. 박정희는 45세로 소장이었죠. 실제로 5.16이 성공하고 들어선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혁명 내각을 보면 이렇습니다. 박정희를 따르던 자들과 645기를 비롯 장도용파의 인물들이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 30에서 40대고 40대도 보면 딱 40이거나 40대 초반인 것을 볼 수 있죠. 5.16 이후에는 박정희를 따르는 김종필을 필두로 한 648기파들이 일명 반혁명 사건으로 장도용과 그를 따르는 645기생 40명 이상을 무더기로 숙청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숙청으로 인해 648기들이 전국을 장악해 나갔고 박정희는 이들을 주로 기용했죠. 8기는 국무총리를 역임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을 역임한 김영욱, 보안사령관 강창성, 수경사령관 윤필용, 육참총장 이희성, 12.12의 핵심 인물 차규현 장관 등 아마 역대 육사에서도 대통령이 2명 나온 육사 11기를 제외하면 이렇게 화려한 라인의 기수는 없을 겁니다. 여담으로 김구 암살범 안두희도 육사 8기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어떠한 사건을 잘 보는 것도 좋지만 꼭 그 사건 안에 깔려있는 인물들의 인과관계와 배경을 잘 봐야 합니다. 5.16은 망가진 국가의 재건과 부흥을 목표로 했다는 대의를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말하는 혁명이 성공한 후에도 육사 출신과 군 계파의 다툼, 축출이 있었고 박정희는 그러한 초급, 중급 군 간부들의 불만을 잘 파악하고 그들을 포섭했습니다. 또한 이후 위험한 자들은 바로 제거했죠. 이것은 꼭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건이 그렇습니다. 반드시 어떠한 사건이나 개혁이 일어나는 데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거의 10중 8구 핵심이 되는 인물들의 갈등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역사는 그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면 사건이 아닌 사람을 봐야 합니다. 5.16을 진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당시 군이라는 집단의 위치와 그 지휘관들의 상황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는 인간, 그리고 능력과 높은 교육을 받은 인간은 본인이 처한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5.16은 그들이 말하는 대의뿐이 아니라 앞으로의 권력 중추부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하는 암투이기도 한 것입니다. 실제로 박정희와 648기생들은 승리하여 국가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군을 장악합니다. 역사에는 사건을 일으켜 대의를 표방하지만 반드시 실권을 그 보상으로 가져가는 집단이 있다는 것. 그것이 역사가 주는 또 다른 교훈이 아닐까요? 민주화 세력에서도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실권을 가져가려는 자들이 수도 없이 있죠.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꼭 다루겠습니다. 여기까지 닥터 J 장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